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오늘은 주린이가 2021년을 위해서 사야 하는 단 하나의 ETF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 ETF를 사도 되는지, 아니면은 이 ETF 말고 그 안에 있는 종목을 사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정말 간단하고 짧게 심플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기린이 분들 열심히 공부하시죠. 자,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탄 두둑히 확보한 지자체들 지역경제 활성화 올인.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죠. 그렇다면 내년에는 그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탄, 그 말은 예산을 두둑하게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다 써야겠죠.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저기 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경기도에서는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특급 이런 거를 만든다고 하고, 대구에서는 미래 먹거리 그런 거를 만든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도시재생, 그 말은 인프라죠. 인프라, SOC라고 불리는 그런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 말은 건설의 경기가 좋아질 환경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안 그래도 요즘 계속 유튜브나 뉴스 아니면 블로그 같은데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경기가 내년에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그쪽으로 돈이 안 가고 다른 반도체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건설은 더 올라갈 게 남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한번 계속 알아보시죠. 자, 그래서 최근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만원에서 26,000원까지 거의 30%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관입니다. 자이SND라는 기업은, 자이 아시죠? 아파트 브랜드. 자이SND라는 그 기업은 최저, 코로나 때는 물론 코로나지만 3,000원이라고 잡고 거의 4배 이상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정도 오르면은 이 종목은 못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 판단이 다른 거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큰 대형사 중 하나인 GS건설도 최저에서 거의 2배 이상 오른, 거의 3배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 고점, 코로나 전에 있던 그 상황보다 더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건설 경기가 지금 괜찮다라는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이렇게 건설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또 좋은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에 바로 재보궐선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재보궐선거는 타이밍상 그 내후년 2022년에 있는 대선과 거의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선심성 공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공약이 나오면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는 SOC,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그런 공약들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건설도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마침 안 그래도 이제 건설 경기가 좋아지는데 이런 선거가 붙어버리니까 공약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금상첨화인 상황이 살짝 생길 수도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내후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틀만 지나면 내년이군요. 20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건설 경기는 계속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건설 경기가 좋다고 주가가 무조건 오르지 않는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섹터를 사람들이 봐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봐주게 하는 그 스포트라이트, 조명이 있죠? 그 조명이 이 선거가 할 수 있다라는 소리죠. 안 그래도 건설은 좋아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는 당연했는데, 마침 선거까지 이렇게 끼어 있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의 종합순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랜드파워 종합순위인데 1등은 힐스테이트, 2등은 자이, 3등은 롯데캐슬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군요. 이 브랜드파워가 되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아파트를 똑같은 위치에 지어도 거기에 우리가 처음 보는 기릿 이렇게 적혀있는 아파트랑 자이,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이렇게 적혀있는 아파트랑 아파트 가격 상승하는 폭이 완벽하게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그 브랜드 파워에 이미 다 인식이 깊게 박혀버렸습니다. 아, 이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다, 이런 고급진 아파트다,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동네 이름을 딴 아파트 이름은 주가가 아니죠, 아파트 가격이 잘 오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파트를 보고 이제 건설주를 매수를 하신다면은 이런 브랜드 파워가 있는 아파트를 보유한 건설사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그대로죠.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건물을 세워놔도 이런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그 아파트, 힐스테이트, 자이라는 그 이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형 건설사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고 이제 작은 건설사들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고르기가 쉽지 않겠죠. 주린이 분들은 이거 하나 공부하는데도 하루가 걸릴 텐데, 야, 이거 공부하려면 이미 주가 다 올라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설은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좀 뭐라고 하죠? 골싸맨다? 골싸매지 마시고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건설 ETF를 매수를 하시는 거죠. 건설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건설 회사 하나하나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경기가 좋아서 건설에 이런 움직임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서 건설 그 산업 자체에 베팅을 쫙 하게 되는 거죠. 베팅이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베팅이라는 건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덱스 건설과 타이거 건설이 있는데 보시면은 타이거 건설이 1.8%고 코덱스 건설이 1.24%죠. 하지만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뭘 살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 더 있는 코덱스 건설을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이 코덱스 건설이고 이게 타이거 건설인데 보시면은 포스코, 현대, GS, 삼성, HDC, 대우, IS동서, 쌍용양회, LG하우시스까지 다 똑같고 마지막 경동나비엔이랑 HDC만 이렇게 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 더 들어있는데 상위 10개씩만 가져온 거고 그래서 위 두 개는 차이가 없다. 그냥 코덱스 건설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이 건설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 아직도 이 고점 그러니까 한 2년 전을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2년 전에는 그게 있었죠. 바로 대북주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대북주가 무엇이냐? 혹시 주린이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2년 전에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랑 김정은이랑 이렇게 막 악수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만나고 네, 그때 이렇게 건설 경기가 엄청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다가 우리 뭐든 다 깔아야 돼. 도로도 깔아야 돼. 뭐도 깔아야 돼. 뭐 이거 건물도 깔아줘야 돼. 이거도 깔아줘야 되고 그거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그리고 그 중에 특히 현대건설이 엄청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렇게 건설이 조금 상승을 했으나 그거는 이제 바로 반납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 완전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물론 이제 분기별로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절대 고점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짧게 이제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정말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걸로는 사기 부족하죠. 그렇다면 이제 이 3%에서 노후화된 아파트의 증가, 건설회사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김열매 연구위원님이 이렇게 방송을 하신 3%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3% 주택시장 아니면 김열매 이렇게 치시면은 한 3주 전에 올라온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건설 경기가 왜 더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가 확실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건설주는 너무나 많고 복잡합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주린이 분들은 아까 위에서 보시다시피 그 수많은 것 중에서 고르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시드머니 자체도 별로 없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 몇 개 사면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ETF를 사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 한 3, 4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3, 4개를 샀어요. 근데 내가 고르는 거 안 가네 라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ETF 건설을 사면은 그냥 자연히 물 흐르는 듯이 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해줬습니다. 이렇게 초심자, 초보 투자자 분들은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뭔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딱 그런 말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와, 내가 미쳤지. 네,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안 느끼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ETF라는 게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건설 경기가 내년, 내후년에 좋아질 걸로 기린이 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건설 ETF를 매우 추천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더 미세하게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신다면 그냥 건설 주식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주식을 몇 개 사시는 게 당연히 더 좋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산 분야 있죠? 그 ETF나 아니면은 그 주식이 1%가 더 올라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짧고 굵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리셨습니다.